전문가보다 더 지혜로운 주린이 만들기 프로젝트 돈다방 미쓰리 11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돈다방 미쓰리를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는데요. 이제 방송 내용을 딱 전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다 대충 정리했는데 이제 인사말을 해도 될까 하고 아이폰을 터치해서 녹음 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대충 한 28분에서 조금 내용이 길어지면 30분 넘어갈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엔 터치를 했는데 제가 뭘 잘못 누른 건지 아니면 제 아이폰이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치매에 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녹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녹음이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녹음을 하면 그 느낌, 그 내용이 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리고 그런 가끔 오류가 발생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쭉 방송을 듣다가 마지막에 뚝 끊기는 바람에 뭐야 이거 내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놀란 가슴을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고요. 아무 일 없었어 라고 한번 위로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요. 이벤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는요. 물론 그 전에도 돈다방 미쓰리를 오래 들으신 분들, 저와 매매 원칙이 좀 통하시는 분들, 미쓰리를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랑은 이제 매매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왜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저는 이제 원래 이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그 길고양이 이런 동물들에게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후원금을 막 쏘고 싶은데 저도 돈이 없고, 그리고 당장 통장에 돈이 있어도 월세 내야 되고 나가야 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용사라는, 전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 저쪽보다 부족한 게 뭡니까? 돈이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진보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촛불 행동 혹은 민주당 의원들 그것도 아니라면 저쪽 당 의원한테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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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원 이렇게 보내고 싶어도 사실 여러분 그 18원도 생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돈을 보내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동안 증권계좌는 항상 입금만 하는 계좌였고 돈만 잡아먹는 하마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증권계좌에서 원금을 빼고 수익금을 출금이라는 걸 하네. 이런 신기한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신기한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미쓰리를 믿다니, 진짜, 네가 사람을 믿을 줄도 알아. 그러고 스스로 토닥토닥거리시면서 그 수익금으로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커피를 사드시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를 거하게 한번 하시든지, 하여튼 본인을 위해서 지름신 강령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저는요, 그 수익금의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돈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다고, 나 이렇게 수익 났으니까 다음에 또 날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때려 넣지 마시고, 일단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되니까,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만 전달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분 되시니까, 그리고 제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 들어오는 그 돈 중에서 저는 또 일부를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수익금 중에 일부를 후원을 하시되 많은 금액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부터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되 힘이 모아지면 작은 돈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금은 출금하시고 그 수익금 중에 일부는 꼭 여러분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소비하시고요. 그 중에 아주 작은 금액을 뭐 촛불 행동 같은 이런 데다가 애너리를 좀 집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제가 그 이벤트 하는 원칙이 있죠. 투자 금액 절대 늘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지금 뭐 2015년부터 쭉 돈다방 미스를 해왔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빨리 안 나네요라고 하신다면 제가 끝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상의 그걸 고려해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뽑아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믿고 계신다면 조금 더 믿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딱 한 종목만 지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 한 종목이 뭐냐면 제가 추천하고 그 전후로 그 이름 있는 유명한 증권 전문가가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혹할 만한 종목들을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뜬금없는 이 종목을 왜 추천했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들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주식이 좀 꺾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꺾여도 이거는 약간 안티 코스피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녀석이다.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종목을 고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대신 투자 금액만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소문만 안 내시면 됩니다. 네. 자, 여하튼 이벤트 잘 진행되고 있고요. 댓글에 나 수익 났어요. 정말 돈을 버네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미쓰리가 매도하라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 얼마나 심납니까?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막 열불 터지는데 내가 주식을 딱 팔았더니 가격이 떨어져. 내가 그날 당일 거의 고점 부근을 잡았어. 이게 여러분 주식하는 진정한 손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분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저는 저점도 잡아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 수익률 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최소 수익률 이상으로 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 실현이 안 된 분 딱 한 종목 방송을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계속 손맛을 느끼시면서 대신에 제가 부탁드린 그 매매 원칙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서 다시 그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전달 사항이 있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전문가보다 더 지혜로운 주린이를 위한 프로젝트라고요. 자, 11월 6일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60에서 2370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다시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고 했고요. 2400선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대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주식시장 좋습니다. 자, 지금 2425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그 방송 내용에 올려왔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 돈다방 미쓰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미쓰리를 통해서 이번 주 한 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그렸던 그 그림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지금 지혜로운 주린이가 되어가고 계신 겁니다. 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네. 자, 11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상승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우지수가 1.02%, S&P 500이 0.56%, 나스닥이 0.49%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왜 올랐어요? 중간 선거일을 맞아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진짜? 정말? 그런데 왜? 미쓰리는 10월달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가장 큰 근거를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띄울 것이다. 지금 뉴욕 증시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9월 말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중간 선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요, 빠릅니다. 요게 약간 좀 단점이 있는 게 약간 너무 빠를 때도 있긴 하지만 빨라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중간 선거 때문에 상승했다. 자,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시장 반응이 조용할 거래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하면 주가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에서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죠. 상원은 박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알고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라는 공식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상원을 민주당이 만약에 장악하거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데 이런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미쓰리는 거기에 대고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중간선거 결과가 뉴욕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개뿔이요? 자, 지금 시장은요, 11월 10일 발표하는 10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시나리오를 적어드렸죠. 지금 시장 예상은 7.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7.9% 예상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쓰리는 사실 한 달 전부터 10월에 발표하는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앞자리가 7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의 둔화가 굉장히 더딥니다. 저는 그냥 더디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은 열동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그동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9%라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7.9 이상이 나온다면 지난달에 발표했던 수치가 8.2였나요? 8.1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정도 나온다면, 즉 앞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12월 달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식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7.9%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인 거죠. 앞자리가 일단 바뀌었다라는 분.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예상치가 7.9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국제 유가의 그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7.9가 나올까 안 나올까 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7.9가 나왔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에 7.9가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UBS가 내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 진입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 6월달, 7월달 그때쯤 됐을 때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하고 막 그랬을 때 경기 침체 얘기 안 나왔었나요? 나왔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UBS나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애들은요. 워낙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월 중순에 뭐 S&P 500이 20% 추락한다. 뭐 S&P 500이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시장에다가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로 부정적인 비관적인 시황을 제시를 했는데 그와 반대로 뉴욕 증시가 지금 33,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시장에다가 아유 지금 올라간 거 아니야. 더 빠질 거야. 계속 이렇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요. 내년 2분기 S&P 500이 3,200까지 하락하고 내년 말에 3,90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떤 그 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2분기부터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4분기 직전에 바닥을 꽝 친 다음에 이제 4분기에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예. 왜 개소리인지는 제가 2023년 경제 이슈와 내년도 증시 전망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미쓰리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쓰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예, 간절할수록 천천히.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건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직업은요. 미래를 봐야 되는 직업입니다. 경제, 주식시장의 미래를 봐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9월 말부터 중간선거 이야기를 계속 뉴욕 증시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중간선거인데 지금에 와서 뉴욕 증시에서는 중간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쓰리는 앞으로 중간선거 얘기를 할까요? 공화당이 승리하면 어쩌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승리하면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점은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좀 다시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 좀 듣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벤트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미쓰리의 이 시황 바운스를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제가 약간 갈등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1월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 과연 얘네가 위로 보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더디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이제 완화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하나 뭔가 다른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지금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242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우지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33,16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11월 달 전강 후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벤트를 진행하는 중에 11월 화요일 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서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 오전에 목표 달성률 좀 이상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다음 종목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신중하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가지 않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물론 내일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주식시장 포인트가 지금 지수 포인트가 여기서 그냥 지르기보다는 일단 한 타임 좀 쉬어가고 한 타임 좀
뒤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하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증권사들이 지금 이번 주 한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260에서 2370포인트까지 잡았는데 이미 2400포인트 훨씬 넘어왔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산타랠리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증시 전망은 굉장히 또 막 장밋빛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김진태 사태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의 뭐 정점 이 문제도 아니고요. 조금 어떤 다른 재료가 좀 나와서 시장을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고르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야호 하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좀 조정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 11월 9일 수요일 이 시점에서 주식이 이제 떨어진다, 더 간다라고 결정을 못 하겠어요. 굉장히 지금 결정하기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르기에는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저는 이미 그 올라온 거를 쭉 일명 즐겼잖아요. 근데 마치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갔을 때, 나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다시 사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샀을 때 골로 가는 것처럼 저에게는 지금 주식 시장의 그 상태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차피 현금을 쥐고 있으니까 확인을 더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더 지르면 되는 거고, 주식이 조정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분할 매수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지수와 반대쪽으로 가는 종목들을 또 선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시황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 저래서 시황이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시황이 보이면은요, 내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물려 있어도 시황을 알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시 뭐 물타기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황을 모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미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11월 초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 일단 중간선거까지 봅시다. 자, 중간선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만 일단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중간선거까지는 주식시장 무조건 곱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중간선거까지 됐고요. 이 시점에서 더 가느냐 마느냐는 일단 목표까지 왔고 그 목표에 정확하게 이르렀으니까 일단 이 시점에서 흥분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단 스탠바이 한 다음에 자,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정말 미쓰리가 생각하는 대로 11월 달 전강 후약이 된다면 그 전강이 이번 주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 이벤트 하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물론 사서 막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황 따라서 미쓰리가 시황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시황 따라서 종목이 진짜 올라가. 근데 매도를 했어. 근데 그 매도한 가격이 거의 당일 고점이야. 내가 팔았는데 주식이 빠져.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미쓰리가 막 제발 좀 수익 좀 출금하라고 막 갈고. 그래서 나는 막 재투자하고 싶은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대. 막 수익금 출금하래. 그래서 막 파지 못해서 그래 미쓰리가 출금하라고 하니까 까짓 거면 그래 네 인생이 불쌍해서 출금해 주마. 그래서 막 수익금 출금하고 수익금 출금했는데 막 돈 쓰래. 난 쓰기 싫은데 막 쓰래. 대신에 아주 작은 돈. 저는 솔직히 한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촛불 집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꼭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뿌듯함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때 막 마차님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눈물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났냐면 너무 제가 한 게 없거든요. 뭔가를 좀 내가 힘이 되었으면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날 텐데 저는 그냥 혼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뭐 새날에도 출연하게 되고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이벤트를 같이 하시던 아니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황의 흐름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큰 돈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돈다방 미쓰리가 좀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듣는 분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많이 듣기도 원치 않아.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점집이 있어. 유명한 무속인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맞춰.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히는 무속인을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좀 소개시켜달래 그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욕심쟁이여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에너지를 줘야 될 그 무속인이 내 친구까지 나눠주면 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저한테 약발이 떨어질까 봐 저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되게 못됐고 이기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막 구독자가 늘거나 어차피 저는 방송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로 계속 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돈다방 미쓰리 응원해 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시고 그 구독은 미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시황 흐름을 계속 이 느낌을 계속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들으셔야만 됩니다. 예,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약간 방송이 아쉬운 게 그냥 제가 앞에서 여러분 딱 중간 선거까지만 봅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간 선거까지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그 다음 정도, 이제는 11월 중간 정도가 되겠죠? 예, 11월 중순을 준비하면서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중간 선거 결과 나오고, 그리고 11월 10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내용들은 또 앞에서 계속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모두 힘내시고요. 예, 오늘 또 뭐 민주당사 또 압수수색 한다고 또, 막 제가 개빡칠 뻔 했는데 그냥 저는 지금 그거 안 보고 오로지 지금 주식 시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전쟁은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미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새날 방송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새날 방송 원고 준비하면서 혹시 뭐 중대한 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제가 돈다방 미쓰리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닥 이러면 저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돈다방 미쓰리 찾아뵐게요. 예, 고맙습니다.